여러분, 혹시 한 명의 황제가 무려 103명의 후궁을 거느렸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그 황제가 4년 동안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할 베트남 응우옌 왕조의 황제들은 정말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독특한 인물들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마지막 통일 왕조에서 벌어진 황제들의 황당하고도 웅장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베트남은 1000년 가까이 중국의 지배를 받다가 938년에 독립합니다. 그 이후 여러 왕조가 번갈아가며 나타났는데 응우옌 왕조는 베트남 역사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통일 왕조였어요. 응우옌 왕조의 시작은 1802년입니다. 자롱 쥐아이에이 롱 황제라는 인물이 베트남 세력을 통일해서 세운 왕조인데 이 왕조는 무려 143년 동안 베트남을 다스렸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왕조 중 많은 황제들이 정말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날 첫 번째 황제는 정말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응우옌 왕조의 네 번째 황제, 투둑투덕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36년 동안 베트남을 통치했고 역사 기록에 따르면 무려 103명의 후궁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투둑 황제가 103명의 후궁을 거느린 이유는 뭘까요? 이는 당시 동아시아의 황제들이 후궁수를 통해 권력을 과시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많은 후궁을 가질수록 황제의 위대함과 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투둑 황제는 이 후궁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가 집중한 것은 자신의 무덤이었어요. 투둑 황제는 살아있을 때 자신의 무덤 건설에 엄청난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1864년부터 1867년까지 4년에 걸쳐 무려 3,000명의 군인과 노동자를 동원했어요. 그들은 후해의 남쪽 외곽에 거대한 왕릉을 지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투둑 황제의 비석입니다. 무게가 무려 20톤이 넘는데 이 비석을 50km 떨어진 산에서 채취해서 왕릉까지 운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투둑 황릉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호수 주변에 정자들이 있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으며 소나무 숲 사이로 길이 이어져 있어요. 마치 황제가 살았을 때 휴식하던 별궁처럼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호수 주변의 연못을 보시면 그곳에 103명의 후궁들의 무덤이 줄줄이 있습니다. 투둑 황제는 죽은 후에도 자신의 후궁들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들이 살아있을 때도 돌보지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자신 곁에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요. 이제 만날 다음 황제는 투둑 황제와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응우옌 왕조 12대 황제 카이딘 Khaidin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1916년부터 1925년까지 9년간 베트남을 통치했는데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놀랍게도 서구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카이딘 황제는 프랑스의 영향 아래서 자랐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베트남식 건축보다는 서구식, 특히 프랑스식 건축의 매력을 느꼈어요. 카이딘 황제의 황릉을 보면 이것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1920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1931년에 완성한 카이딘 황릉은 베트남 황릉 중에서도 가장 현대적이고 독특합니다. 카이딘 황릉은 베트남의 전통 건축과 프랑스 신고 전주의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주로 콘크리트를 사용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건축 기법이었어요. 마치 유럽의 황제릉을 베트남에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황릉 내부에는 화려한 타일과 유리 모자이크로 장식된 공간들이 있고 여러 층의 계단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투둑 황제의 웅장하지만 한적한 느낌의 황릉과는 달리 카이딘 황릉은 마치 유럽의 궁전을 들어온 것 같은 화려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날 인물은 투둑이나 카이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베트남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주 중 한 명, 꽝중콩 티알류엔쥐 황제입니다. 꽝중 황제의 본명은 응우옌 반후에 엔쥐유아이엔 후이고 1753년생입니다. 그는 응우옌 왕조가 아닌 떠이선티와이 SN 왕조의 황제였지만 베트남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응우옌 반후에는 원래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민에서 출발해서 반란군의 지도자가 됐어요. 당시 베트남은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파벌 싸움이 심했습니다. 1788년 응우옌 반후에는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베트남 통일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베트남 거의 전역을 통일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것만 해도 놀랍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788년 1월 5일 응우옌 반후에는 중국 청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베트남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었어요. 하지만 응우옌 반후에는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청군 진지를 기습했습니다. 여명의 동새벽의 동쪽에 벌어진 이 전투를 떠이선의 승리 또는 린선의 대첩이라고 부르는데 베트남군은 청군을 완전히 격파했어요. 이것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매우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의 군대를 격파한 것이니까요. 이 승리 이후 응우옌 반후에는 연호를 꽝중, 밝은 중국이라는 뜻이라고 정하고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꽝중 황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꽝중 황제는 단순히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된 이후 그는 베트남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는 유학을 장려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농업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외교에도 뛰어났어요. 중국 황제도 그의 외교 능력에 감탄했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그의 민본 정신입니다. 꽝중 황제는 항상 제폭구민제왕은 폭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한다를 자신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황제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만날 인물은 응우옌 왕조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바오다이비오 아이 황제, 1913년 10월 22일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정말로 제국이 몰락하는 과정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바오다이는 겨우 13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바오다이 황제는 명목상의 황제에 불과했어요. 실제 권력은 프랑스가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바오다이는 황제의 유명한 무덤들을 지어야 했어요. 투둑 황제의 무덤, 카이딘 황제의 무덤 같은 것들 말이에요. 황제로서의 의무는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오다이는 겨우 13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바오다이 황제는 명목상의 황제에 불과했어요. 실제 권력은 프랑스가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바오다이는 황제의 유명한 무덤들을 지어야 했어요. 투둑 황제의 무덤, 카이딘 황제의 무덤 같은 것들 말이에요. 황제로서의 의무는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베트남에서는 프랑스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독립운동이 활발했습니다. 호찌민과 베트남 공산당도 이 시기에 활동을 강화했어요. 하지만 바오다이 황제는 이 운동들을 진압했습니다. 프랑스의 입장에서 행동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 베트남의 많은 국민들이 바오다이 황제를 배신자로 봤습니다. 1954년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패배하면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바오다이도 권력을 잃었어요. 그는 다시 망명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떠났어요. 파리, 몬테카를로, 스위스 등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황제에서 시작해서 결국 떠돌이가 된 것이죠. 바오다이는 파리에서 프랑스식 라이프 스타일을 즐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제의 예산과 보상금으로 편안한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오다이는 1997년 7월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8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결국 베트남 땅을 밟지 못한 채로요. 그의 시신은 파리 파시 묘지 피레이 레치 에이아이세이 세머테리에 묻혔습니다. 베트남의 마지막 황제가 베트남이 아닌 프랑스에 묻혀 있다는 사실은 정말 비극적입니다. 응우옌 왕조는 1945년에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143년 동안 베트남을 다스렸던 왕조는 근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먼저 후에 왕궁과 황제릉들이 있습니다. 투둑 황릉, 카이딘 황릉, 민맹 황릉 등 5개의 웅장한 황제릉이 지금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보존되어 있어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며 응우옌 왕조의 역사를 배웁니다. 또한 후에 왕궁은 베트남의 축소판 자금성이라고 불립니다. 강력한 성벽에 둘러싸인 이 왕궁은 과거의 웅장함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꽝중 황제의 정신은 호찌민으로 이어져 베트남 독립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민본주의와 민족 정신은 그 어느 황제도 가지지 못했던 꽝중만의 특별한 유산입니다. 바오다이 황제도 베트남 역사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현대와 전통 사이에서 흔들리고 결국 설 곳을 잃어버린 한 황제의 슬픈 살. 이것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응우옌 왕조는 베트남 남부의 캄보디아 영토를 병합하여 오늘날의 베트남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남명이라는 확장 정책을 통해 베트남 영토를 넓혔어요. 이는 베트남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 국가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응우옌 왕조가 먼저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형태를 완성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트남 응우옌 왕조의 황제들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투둑 황제의 103명 후궁과 거대한 무덤, 카이딘 황제의 유럽식 황릉, 꽝중 황제의 영웅적인 활약, 그리고 바오다이 황제의 슬픈 삶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아시아가 서양 열강의 침략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는지를 보여주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관심이 생기셨나요? 베트남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후에의 왕궁과 황제릉들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둑 황릉의 고요한 호수 옆에서, 카이딘 황릉의 화려한 장식 앞에서, 그리고 꽝중을 기린 응우옌 후의 거리에서 여러분은 베트남의 진정한 역사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아시아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